학기 초부터 내신도 준비하시랴, 모의고사도 대비해야 되고 생기부까지 챙겨야 되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실 겁니다. 저희 스터디 코드 채널을 잘 팔로우 해오신 학생 학부모님들이라면 이 생기부를 어떻게 챙겨야 하는지 기본적인 내용들은 아마 잘 숙지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 저희가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내 생기부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의 뇌피셜이 아니라 경희대학교에서 2025학년도 신입생들을 분석을 해봤더니 의외로 생기부를 챙기는 데 있어서 학생들이 이런 부분들은 소홀히 하더라. 이 부분만 잘 챙겨도 확실하게 경쟁력을 갖춘 생기부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공식적으로 밝힌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는 어디도 얘기하지 않는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의 생기부, 경쟁력을 갖추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내용 설명해 주실 저희 스터디코드 입시연구소장님이시죠. 유정열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아까 앞에서 얘기해 주셨듯이 경희대학교에서 저 같은 사람들 또는 학교에 진로지랑 선생님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교육을 하기 위한 자료로 내준 내용이고요. 학생부가 요새 어떻더라, 우리가 보니까 이런 점은 좋더라, 이런 점은 안 좋더라 라는 것들이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이 좀 여러 개가 있는데 진짜 여러분이 꼭 아셨으면 좋겠는 거 한 5개만 골라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고1 시기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금 시기에만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또 설명드릴 내용이 있으니까 놓치지 말고 꼭 끝까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새 학생부들 생기부가 어떤지에 대해서 첫 번째 특징을 보면은 세특에서 발표와 토론 그리고 수업 활동의 기록이 많아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수업은 대체로 강의식 수업입니다. 예, 앞에 선생님들이 칠판에서 열심히 수업하시면은 저희는 이렇게 따라가는 수업을 하는데 수업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학생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학교생활 기록부는 선생님들한테 관찰이 돼야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표랑 토론에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생기부에 좋은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특히 중학교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 자녀가 발표를 잘 할까요? 안 하겠죠. 네, 중학교 애들 발표 토론하라고 손들면은 반에서 한 3명 정도 손듭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가시면 그러면 안 됩니다. 무작정 일단 참여를 억지로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본인이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참여를 안 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낫습니다. 특히 고등학교도 사실 그렇게 참여하는 학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아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다면 그것만으로도 고마워서 좋은 기록을 남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자, 근데 앞에 지금 대학에서 발표하고 있듯이 이런 기록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많아지고 있으면은 다 똑같이 토론하고 발표하고 이런 기록만 들어간다면은 그 활동이 경쟁력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예시를 말씀드릴 텐데 작년에 대학에 입학한 친구들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물리 수업에서 힘의 분배라든가 구조물의 안정성 이런 것들을 배운 다음에 이 친구가 아치 건물에 대해서 물리학적으로 탐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 세특 내용에는 요게 발표했다라고 끝나지 않았어요. 이 친구가 발표를 했는데 친구들이 질문을 하더래요. 아치 모양을 보면은 가운데 중심돌이라는 게 있습니다. 친구가 손들고 그러면 저 중심돌이 없으면은 아치 모양을 만들 수 없나요? 라고 물어봤대요. 근데 대답을 못한 거죠. 근데 그게 마음에 남았대요. 그래서 발표를 그때 그 내용을 답변을 하지 못했지만은 발표가 다 끝나고 나서 그 관련된 내용들, 친구들이 질문한 내용들을 추가로 공부를 해갖고 발표 보고서를 제출 보통 하거든요. 그때 같이 껴서 넣습니다. 그 내용이 추가적으로 세특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토론이든 발표든 간에 한 방에 딱 끝내지 말고 내가 아쉬웠던 점. 우리 토론할 때도 보면은 내가 어떤 주장을 막 하지만은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경우를 느끼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보완해서 보고서를 제출하든 보고서가 아니더라도 심화 탐구할 주제로 놔두든 간에 이런 식의 활동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많은 토론과 발표에 대한 기록들 중에서 내가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활동을 하실 수 있으신 겁니다. 학종으로 왜 선발을 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성적만으로 판단되지 않는 학생들의 그런 장점들이나 역량을 이런 활동들로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내가 발표나 토론 활동, 과제 내는 게 완벽하지 않을 수 있지만 내가 부족한 거를 깨닫고 그걸 보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대학 입장에서 성적을 보고 얘가 성적이 조금 낮지만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채울 수 있는 친구구나 하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구나 이렇게 해서 뽑아주는 거잖아요. 대학이 여러분이 완벽할 거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거를 채워가는 모습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포인트 기억하셨다가 토론이나 발표할 때 꼭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학교에 자율적 교육 과정이
많아졌다라는 부분입니다. 학교에서는 수업에 관련돼 가지고 정규 수업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수업을 여러 가지 합쳐 가지고 하루나 이틀을 통으로 해 가지고 다양한 수업 형태를 기획을 합니다. 그걸 이제 자율적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이시는 진로 집중형, 네. 학습 몰입형, 그리고 보충 수업형, 동아리형, 프로젝트형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보통 진로 집중형과 프로젝트형을 많이 수행을 합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은 대학에 있는 학과들이랑 연계해 가지고요, 학생들이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탐구 활동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재밌는 거 되게 많이 있죠. 상상 톡톡 디자인을 하는 에코 파우치, 아트 리믹스 뭐 이런 부분이 있고, 산업 디자인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과들이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진로와 관련돼 갖고 이런 자율교육 과정에서도 충분히 좋은 활동을 할 수 있고요. 더 재밌는 거는 기발한 교과목 융합이라고 해갖고 자율주행 자동차의 구현과 관련된 법안 검토, 그리고 안전권과 충돌 문제에 대한 토론을 한다고 합니다. 기술적인 부분들,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만들어 보는 것뿐만 아니라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적, 윤리적 이슈들까지 다뤄보는 거죠. 수업 시간 이틀을 그냥 통으로 비우고 저런 활동을 하는 거고, 저런 것들을 그러면 학생들이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 건가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셨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렇게 좋은 과정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게 고등학생들한테 조사를 해봤거든요. 최근에도 참여를 안 한답니다. 진짜 어필하기 좋잖아요. 네. 참여만 해도 굉장히 좋은 기록이 남을 수 있는데 이거를 몰라서 참여 못 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학교에서 홍보는 충분히 한대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의지를 가진 친구가 많지 않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만 하셔도 좋은 기록이 될 수 있다 라는 부분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교육 과정이 다양해졌다. 공동교육 과정 등으로 학생마다 이수 과목이 다르다. 학생 간 차이가 크다. 라고 얘기하고 옆에 과목 선택도 주도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이제 더 이런 양상이 심해지겠네요. 예, 고교학점제가 실행되기 전의 학년들도 이미 이렇다는 거예요. 그럼 고교학점제가 실행되면은 더욱더 다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은 세종시의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사이트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학년들이 써 있어요. 중3부터 선택할 수 있고요. 고등학교 1, 2, 3학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과목들이 이만큼이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자기와 진로와 관련돼 있는 관심이 있는 과목들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공동교육과정을 이렇게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학생의 주도성을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잠깐 보여드릴 과목은 이 과목입니다. 제목만 봐도 메디컬 드라마로 배우는 기초의학 용어라는 과목입니다. 이거를 최근에 제가 진짜 컨설팅 하면서 학부모님도 이걸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아이가 의대 쪽, 약대 쪽으로 가고 싶은데 이건 과목 선택해서도 되느냐. 고등학교 1학년인데 벌써부터 공동교육과정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려고 노력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이런 과목도 이용하시면은 당연히 너무 특별해 보이잖아요. 저 과목을 얘가 어떻게 배웠을까? 저기서 아이가 얻은 건 무엇일까? 궁금할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아까 경희대에서 내준 자료 내용 중에 학생이 관심을 가지고 이수한 과목의 세특은 특별히 꼼꼼하게 읽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얘가 뭔가 의도를 갖고 수강을 했을 테니까 이 아이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더 꼼꼼하게 읽어본다. 그렇죠. 이렇게 눈에 띄는 과목을 수강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이의 관심과 진로를 보여줄 수 있고요. 네. 거기다 세특을 꼼꼼히 읽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세특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도 잘 구성된다면은 이 아이의 생기부 경쟁력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희망하는 진로에 맞는 과목들을 적극적으로 좀 선택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네요. 예, 그래도 제가 최근에 이런 관련된 영상을 하나 네. 제가 올렸는데 그것도 네. 꼭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자, 클릭해 보시면 연결해 두겠습니다. 고교학점제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에 대한 관심은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그 선택만으로도 충분히 내 생기부는 경쟁력이 높아질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에 두 가지를 들으셨을 때까지는 우리 학교는 저런 토론 수업 잘 안 시켜주는데 우리 학교는 자율활동 별로 없는데 하면서 약간 학교 탓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적극적으로 과목을 좀 선택해가면서 학교에서 채워주지 못한 거를 더 주도적으로 뭔가 채우는 그런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공동교육과정은 다른 학교 가서 듣는 거잖아요. 활동 잘 챙겨주는 그런 학교에 가가지고 내가 원하는 진로와 맞는 과목들을 선택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면 이렇게 꼼꼼히 더 특별히 봐준다잖아요. 다른 과목에서 조금 어설프더라도 좋은 세특을 챙겨올 수 있을 테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주도적으로 노력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거는 좀 마음 아픈 얘기긴 한데 1학년 기록은 아쉽다. 근데 2, 3학년은 풍성하다라고 점점점 3개를 찍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써주신 말이 왜 1학년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시기에 1학년은 왜 기록이
1학년은 생기부에 대해서 아무런 전략도 없고 생각도 없이 1년을 딱 지나 보니까 망쳤네? 그래서 2학년, 3학년 생기부는 조금 더 이제 보완을 하는데 그렇죠. 그런 케이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생기부 관리를 통해 어떻게 대학 입시를 치를 수 있지에 대한 부분이 너무 모른다. 무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큰 이유예요. 굉장히 큰 이유고요. 두 번째는 내신을 수습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나 중학교 때 A였어. 90점 이상 잘 받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딱 올라가서 시험을 봤는데 내가 4등급이라고? 충격에 빠져가지고 떨어진 내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힘을 막 쏟다 보니까 활동이 다 후순위로 밀리는 이런 케이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건 진짜 아쉬운 부분인데 나는 세특이 중요한 거 알아. 학생부 관리가 중요한 거 아는데 어떤 활동을 해야 좋은지 모르겠어. 이 모든 케이스 다 아쉬운 부분입니다. 내신 때문에 활동에 신경 못 썼어. 이거는 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생기부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걸 몰라가지고 1학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기록이 아쉽게 나왔다. 이거는 진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1학년 학부모님들이 계시면은 아니면 이제 예비고1 학부모님들도 계시면은 생기부가 어떻게 대학 입시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자녀분과 같이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활동 중요하다, 미리미리 전략 세우고 챙겨야 된다. 왜냐면 올라가서 공부하기 바쁘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정신없어가지고 제대로 챙길 수가 없거든요. 저희 말고 이런 얘기를 하는 데가 잘 없으니까 굉장히 답답해서 이런 영상을 계속 만들고 있는데 저희 영상을 계속 봐오셨다면 그래도 그나마 이 생기부에 대한 중요성도 알고 미리 대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실 텐데 이 활동을 너무 등한시해버리면 나중에 올라가서 텅 빈 생기부를 갖고 경쟁하려면 아쉬운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전략을 갖고 효율적으로 잘 챙길 수 있게 노력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렇죠. 대학에서 얘기하잖아요. 2, 3학년은 다들 풍성하다. 1학년이 아쉽다라고 한다면 내가 1학년 때 관리만 제대로 해서 뭔가 넣은다면 그게 바로 경쟁력이 되기 때문에 꼭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창의적 체험 활동은 여전히 변별력이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 동아리가 있고 자율 활동이 있고 진로 활동 이렇게 있습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은 기록이 정말 여전히 나열식인 학교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직도 있습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의 기록 유형을 대학에서도 공개를 해줬었거든요. 거기에 피상적 나열식 기록이 있다라는 것도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반장, 부반장 이런 거 한 것들 기록을 해주거든요. 근데 여기도 단순한 직책 수행에 대한 기록만 있습니다. 자, 이런 기록들은 채점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기록이에요. 근데 여전히 이런 기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창의 체험을 잘 모르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실제 컨설팅 하면서 아이들한테 중학교 때 했던 자율활동 아무거나 하나 얘기해봐. 그러면은 10명 중에 9명은 제가 자율활동이라는 걸 했었어요.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대학에서 그걸 어떻게 평가하는지 어떤 기록이 좋은 건지 당연히 알 리가 없습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 아이들이 그래도 학교 수업보다는 좀 숨통을 튀어서 할 수 있는 활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학교에서도 좀 많이 잘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해 라는 정도라도 교육이 좀 많이 되면은 학생들이 좀 열심히 참여하지 않을까. 이런 건 사실 좀 공교육에서도 좀 챙겨줘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초딩 때부터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다 똑같이 있잖아요. 물론 학생들이 별 관심이 없는 것도 맞지만 중학교 때도 똑같이 활동을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의 활동인지 사실 모르잖아요. 그냥 노는 시간인가 보다, 공사 채워야 되나 보다 그냥 그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창의적 체험 활동도 전체 교육 과정 안에서 너희들의 이런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학교에서 계속 알려줬다면 아,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 평가하면 내랑 비슷하게 연결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아이들이 좀 인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학교에서 미리미리 좀 어렸을 때부터 쫙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유튜브에서 여러 정보를 말씀해 주시는 컨설턴트 분들도 교과 세특의 중요성이 중요한 건 맞아. 창의 체험 활동을 무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지금 대학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창의적 체험 활동은 여전히 변별력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창의적 체험 활동도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자, 근데 여기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창의 체험 활동 경쟁력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대학이 이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일일이 안 읽어드릴 테니까요. 화면을 정지해 놓으시고 이 활동에 대한 기록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래 대학의 평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동아리 내에서 진행되는 실험을 통해서 지원자의 전공에 대한 관심도뿐만 아니라 자, 이 친구는 화학과를 지원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화학 실험이 당연히 진로와 관련된 관심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주도적으로 탐구 활동지를 기획하는 모습에서 학습의 주도성 및 역할의 주도성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활동하시고 이런 식으로 기록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제가 읽어드리지 않을 테니까 한번 천천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장애이해 교육을 받았습니다. 장애이해 교육은 모든 친구들이 다 받는 교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문구들이 보통 복붙으로 다 들어갑니다. 근데 이 친구는 이대로 끝내지 않았어요. 학급 전체가 동일한 활동에 참여했지만 주도적으로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후속 활동을 진행했다라고 합니다. 자, 읽어보신 분들은 위 아시겠지만 이 친구가 장애이해 교육이 끝난 다음에 여기에 자발적으로 소모임을 조직했다라고 해요. 이 소모임을 조직한 게 이미 주도성을 보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후속 활동을 진행하고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협력하고 활동한 경험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친구는 장애인 차별 금지 법에 대해서 탐구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장애인 차별 시정 명령 제도 활성화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친구는 법학과를 갔습니다. 법학과를 지원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활동이 자신의 진로도 보여줄 수 있고 주도성도 보여줄 수 있는 활동이 되는 거죠. 특히 저는 이 친구를 되게 많이 모범사례로 드는 게 모두의 활동을 하는 경우 다 꼭 붓이 똑같이 되기 때문에 이 활동에서 그냥 끝나면은 좋은 기록이 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컨설팅에도 사실 학생들한테 뭘 적극적으로 더 많이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장애이해 교육을 받았다,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받았다, 아니면 흡연 교육을 받았다 라고 한다면은 꼭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저 교육을 받고 나는 어떤 활동을 해볼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가지고 저 교육을 받고 나서 실제 활동을 해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충분히 저렇게 대학에서 좋아할 만한 경제적이 있는 기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학교에 따라서 우리 학교는 다양한 활동 잘 안 챙겨줍니다. 우리 학교는 그냥 뻔한 활동들만 합니다.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렇게 그냥 뻔한 교육을 단체로 그냥 다 하는 걸 하더라도 거기서 내가 한 발 더 나가서 추가 활동으로 이어지기만 하면 충분히 거기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생기부의 경쟁력을 더 높일 수 있는지 조금 더 고민해서 조금 더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면 다른 친구들의 생기부에 비해서 훨씬 더 앞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생기부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 대학에서 더 좋아하는 생기부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야 중간고사가 있을 겁니다. 중간고사 열심히 준비하셔서 꼭 좋은 성적 받으시고요.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은 또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들어집니다. 그때 이 영상 참고를 하셔가지고 내가 어떤 식의 활동을 구성해가면 좋겠구나, 실제 노력하면 되겠구나라는 부분에 많은 힌트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망치고 있는 1학년 생기부 활동, 그걸 조금만 신경 써서 조금만 앞서 나간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으시고 잘 메모해놨다가 앞으로 3년 동안 하시는 활동에 좋은 기반이 되시길 바라겠고, 이해가 잘 안 된다 다시 돌려가면서 내가 이런 부분 부족하구나, 이런 부분 더 챙겨야겠구나 라고 잘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 영상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생기부에 대한 고민, 활동에 대한 고민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다음 영상으로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